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쥐신남입니다. 48번째. 부지런히 하나하나씩 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1일부터 2019년 11월 16일까지의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무래도 하반기 면접 시즌이겠죠.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을 잠깐 해봤는데, 이게 제가 화면 녹화를 통해서 찍고 있는 건데 버퍼가 좀 생겨서 제가 말하는 거랑 화면이랑의 그 속도가 싱크가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좀 느꼈던 건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노트 10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데 제 목소리랑 영상의 내용에 따라와 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저에게 팁을 주시면 제가 좀 반영하도록 하고요. 설령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뭐 제 내용을 들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추신남은 이전 걸 복귀하는 그런 수준이니까 제 내용도 들으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기사를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면서 추신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T 산업입니다. SK그룹이 디지털 딥체인지를 한다. 말을 참 많이 만들어내는데 롯데도 이런 말 많이 만들어내죠.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올해 이런 키워드로서 여러분들 특히 IT 지원하시는 분들 쪽은 이 키워드를 좀 많이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로 새 판을 짜자. SK 클라우드 활용한다는 거죠. 최태원 회장의 디지털 혁신 빅뱅. SK주 CNC 1년 동안 준비를 했다. 계열사 맞춤 클라우드를 제공한다. SK그룹 3조 원 투자 계획에 중소 IT와 데이터 센터 활기라는 그런 소식인데 이 전략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자, SK그룹이 디지털 딥체인지 전략을 하는데 투자는 3조 원. 올해가 2020년이니까 향후 3년까지, 2년까지죠. 그래서 3년 동안에 약 3조 원 투자한다. 1년에 1조 원인가요? SK그룹 계열사 100곳을 디지털 혁신하는데 결국에는 주요 시스템 80%를 클라우드로 전환시키는데 돈을 쓰겠죠. 적용 사례 SK에너지,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인데 이 기사는 여러분들 사실 이 말이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딥체인지는 뭐고 트랜스포메이션은 뭐야? 결국에 이 디지털 가지고 앞으로 무엇인가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사업화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그리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디지털 가지고 빅데이터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가져가시라는 차원으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 차원에서 또 이것도 보자는 거죠. IT 산업 AI 땡땡땡땡으로 제조 공장이 싹 변신했다. 뭘로 변신하냐? 바로 AI의 머신 비전이라고 하네요. 미국 기업의 2,300억 매각, 수아랩 송기영 전 대표, 매각에서 전 대표 됐나요? 한국의 대기업 공장은 첨단화됐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AI가 적용되어야 된다. 벤처기업서 코딩 배우는 창업에 때 여러분에게도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개발 위해서 주당 120시간. 우리가 지금 주 50시간 근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주 50시간. 근데 120시간이니까, 이건 뭐, 일만 해야 되는 거네요. 수학키트 대기업서 있던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머신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요 말만 좀 볼게요. 말씀만. 첨단화된 한국 대기업 스마트 공장에 가보면 AI를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AI 시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조업 판을 뒤흔들 수 있는 AI 제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시고요. 스마트 팩토리, 그거를 이제 AI 머신 비전으로서 활용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통산업입니다. 롯데백화점 40년 이제 무엇을 팝니까? 늘 말씀드렸던 오프라인에서는 체험을 팝니다. 공간도 혁신, 브랜드도 혁신, 조직 문화도 혁신. 1층엔 테마형 전문관을 도입한다. 점포별로 힐링 명소. 왜 힐링 명소를 놔요? 체류를 늘리기 위해서. 밀레니얼 세대 연구원 선발하고 경영진의 젊은 문화 전수 파격. 백화점에 사람들이 안 와. 백화점 매장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꿀 계획이다. 판매하는 공간에서 경험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어떻게든지 묶어놓고 여기 내에서 이제 경험하면서 판매로 이어지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자, 롯데
백화점은 40년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쇼핑 환경 혁신을, 그러니까 환경 혁신이죠. 이걸 통해서 유통시장 선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인데 1차적으로 나왔던 게 공간 혁신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롯데쇼핑의 매출액이 늘고는 있는데 더욱더 차별화된 오프라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판매 공간을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뉴스. 땡을 좋아하시면 지원하세요. 뭐를 좋아해야 되나? 술 좋아하시면 지원하시라고 합니다. 해외 진출 대비 외국어는 필수다. 주류입니다, 주류. 여러분들이 참 이 주류업을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자, 롯데주류의 유통 담당인 허수연 씨네요. 8주간의 인턴십, 스펙테클 전형, 요거로 들어가셨군요. 술 매너, 세상에 이 어려운 거. 팀워크에서 끈기를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롯데주류 채용이 서류 전형, LTEP, 그 다음에 면접, 건강검진, 입사 교육. 직무는 고객 상담, 그 다음에 생산 지원, 품질 관리, 주류 영업, 맥주 양조, 영업 보조, 판촉 영업. 스펙을 좀 볼까요? 요즘엔 사실 이런 스펙이 무의미하긴 한데, 학점은 3.57, 토익은 843, 레벨 6니까 가장 일반적인 수준. 자격증은 2.2개야. 0.2는 뭐야? 자, 그래서 이분, 주류업계에 막 발을 담근 롯데주류, 그 다음에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1, 2년차 맞은 분들, 진정으로 술을 좋아하는가?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보면 되겠네요. 오비맥주 유통 담당의 최재혁 씨는 인턴 사원 출발해서 정규직 전환, 솔선수범 리더십 점수 땄죠. 이건 사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멘탈이 강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아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 주류 영업 쪽에 3분 정도를 붙였거든요. 근데 일단 술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그건 둘째 치고요. 마셔야 될 그런 것보다는 그런 마시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멘탈이 강해야 될 거고, 또 굉장히 바쁘잖아요. 다양한 프로모션 같은 것도 기획해야 되고, 또 이제 줘야 되는, 여러분들 술자리에서 보시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땅콩 하나 주고 컨디션 하나 주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육체적으로도 많이 좀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도 실적 때문에 좀 많이 닥달을 받는 편이라 저는 무엇보다도 멘탈이 좀 강한 분들이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스펙을 보고 이런 스펙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쪽 영업 쪽은요. 그래서 진짜 술을 좋아하시고, 어느 정도의 눈으로 보이는 성과, 그리고 이쪽은 남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런 계열이 어디 있냐면 이제 보험사의 영업관리 쪽이 있겠죠. 편의점의 영업관리 쪽이 있겠죠. 그 다음에 주류 영업 쪽. 그래서 이쪽에 이제 영업관리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강한 멘탈이 필요하니까 이런 쪽에 좀 여러분들이 역량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데는 좀 높아서 일단 좀 안전하게, 아니면 좀 남들이 붙긴 붙지만 허수가 좀 많은 곳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 이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진로 영업 담당, 대학 때부터 주류 영업에 관심 있다. 적성 맞는 목표 설정 도움됐다. 근데 이제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학점은 3.5 이상이고, 토익은 800대, 토스는 레벨 6, 자격증 2개. 그러니까 이게 주류 영업을 들어가려고 준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비슷하죠. 신기하게. 주류 영업을 가시려고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영업 관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스펙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취업 합격을 좌우하냐는 건 아닌데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를 평균치로 보기 때문에 이거보다 학점이 낮거나 토익 점수가 낮거나 자격증이 없으면 약간 좀 준비가 좀 덜 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합격 수기니까 좀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콘텐츠 산업, 디즈니도 이제 나왔죠. 디즈니도 OTT, 세계 엔터 시장의 충격의 망치. 자,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혁신 없으면 죽는다. 디즈니의 반격. 온라인 OTT 가입자가 이미 이걸 뛰어넘었죠. 뛰어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넷플릭스, 그죠? 그 다음에 애플 TV도 나왔고 이제 디즈니 TV도 나와서 이런 것들이 서버에 영향을 주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이 올해 2분기부터 다시 뜬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OTT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고
원하는 콘텐츠를 디지털로 언제든지 골라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고, 콘텐츠 결국에는 콘텐츠 싸움이 될 테니까. 넷플릭스가 몇 조를 쏟아붓죠? 6조에서 7조였나요? 매년 콘텐츠 제작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디즈니를 선택하냐, 넷플릭스를 선택하냐, 뭐 애플 TV를 선택하냐에 있어서 선택하는 기준은 콘텐츠가 될 것 같고, 이런 게 되겠죠. KBS, MBC, SBS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공중파나 이런 방송들을 보는 게 아니라 다 디즈니, 넷플릭스, 애플 TV를 놓고 이렇게 골라보는 그런 게 되고, 이거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웨이브를 만들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봤거든요. 야, 이거 진짜 볼 게 없어요. 지상파 그냥 다시 보기밖에 안 되고, 또 다른 콘텐츠를 보려면 또 돈을 내야 돼.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사람들이 왜 넷플릭스에 열광을 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정신 좀 차리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IT 산업 또 나왔네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1번과 2번 이런 것들이 사업화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한 구체성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기 나온 거예요. 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맥도날드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 세상을 바꾸는 빅데이터. 이것도 시리즈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맥도날드의 74호점, 105명 방문 중 클릭을 하면 빅데이터 상황판이 쫙 뜬다. 자, 빅데이터 마케팅 스타트업 TDI. 전국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실시간 데이터 지도 위에 표시해준다. 각종 경영 지표는 점포별로 확인할 수 있다. 250만 명에 달하는 표본을 보유하고 있어서 하루 평균 3억 건. 그래서 방문 후에 구매 전환 비율이 4배로 올랐다는 겁니다. 자, 요거 봅시다. A9이라고 하는 솔루션인가 봐요. 이것을 활용하면 일주일 동안 매장을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 매장이 몇 명 왔구나, 해당 프랜차이즈 앱을 몇 명이 쓰고 있는지 등을 본사에서 알 수 있다. FMI 지수가 높다는 것은 이 점포 부근에 패스트푸드점 이용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가 많다는 것, 즉 마켓 상황이 좋으니까 이러한 백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빅데이터 마케팅 업체가 이제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즉, 여러분 누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있어요? 프랜차이즈 회사를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거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아니면 여기에서 개발하는 그러한 단계를 가실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사업을 제안하는 단계로 가실 거예요? 물론 모두 다 최초는 뭐예요?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개발을 한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기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업체를 들어가시면 요 일을 하거나 이런 거 뭐예요? 아니면 요걸 통해서 영업도 할 수 있겠죠. 기술 영업이죠, 이게. 그러니까 요런 직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요거의 반대편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내가 만약에 뭐 디지털 사업을 한다, 디지털 본부에 있다, 그럼 뭐예요? 요러한 영업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어서 구매팀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영업을 당해서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자기네 사업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좀 보시고요. 이 빅데이터 가지고 사업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업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거시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내가 만약에 맥도날드와 같은 이런 데이터를 소싱 받아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쪽이라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봐주세요. 기사가 다시 읽힐 것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꼭 담길 겁니다. 마지막, SK하이닉스, 소니 야성 무엇에 도전장을 내놨냐? 하이닉스도 이미지 센서에 도전을 했습니다. 도쿄 R&D 센터 본격 가동. 소니 출신 연구소장 영입해서 차세대 이미지 센서 기술 개발. 메모리 편중된 거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자,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 볼까요? SK 116에서 지금 159였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208, 244 비메모리로 가겠다는 거죠. 이미지 센서 시장은 소니가 1등이죠. 48.3%를 압도적인 1위. 근데 한국의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요거부터 LSI에서 요거부터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 갤럭시 S20에서 1억 화소 카메라 역시 인덕션 요런 인덕션이 나와버렸죠. 왜?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VR과 AR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신사들이. 그럼 그런 단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관련된 화소, 이미지 센서는 중요할 거고요. 또 이것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율주행차,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결국에는 하이닉스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삼성전자도 여기 있는데 하이닉스 2.1%? 와, 삼성전자의 10분의 1이네. 하긴 사업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눠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건 똑같을 겁니다. 파운드리와 이미지 센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추신남 기사가 7개밖에 없어서 좀 가뿐하긴 한데 빨리 남은 것들 한번 쭉 쳐내면서 또 복귀해보면서 어떻게 잘들 했나 아니면 이 전략들이 맞았나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시간이 빠릅니다. 물론 개강이라든지 이런 거 좀 연기돼서 채용 일정도 좀 연기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던 거 흐름 놓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콘텐츠들을 지금 제작을 해놓고 있어서 상반기 공채 때 제때제때 좀 많이 소싱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자주 뵐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